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분이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고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 같아서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저녁이요 결단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이 시각 그 이후부터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 장관의 전격적인 어제 저녁 발표 브리핑. 뭐 민주당 내에서 좀 예상이 됐었던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네, 저희도 의원들도 그냥 일반 모든 의원들이 아마 그랬을 텐데요. 약간 놀라운 상황이었고 사실은 이제 그 안에 있던 내용을 보고 더 충격을 받은 지점도 있습니다. 예. 특히나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지금 이제 구속돼 계신데 네. 그분이 했던 사법농단의 내용처럼 판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성향 자료를 수집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또 예. 현재 검찰총장이 그런 것들을 반부패 부사부에 갖다 줘라라고 지시를 해서 그걸 또 수사하게 했다라는 그런 지점들은 네. 굉장히 놀라운 충격적이었고요. 사실은 국민들로서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지루한 과정이고 피로감을 심하게 느꼈던 네.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 내용에서 저는 더 좀 놀라움이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결단을 받아들이는 그 충격이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컸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네, 요즘 법무부가 이제 법을 힘쓰는 사람, 법을 제대로 집행하기 힘쓰는 게 법무부 장관인데 요즘 법을 무시하는 장관, 예. 이 아주 무법 사태, 무법 전횡을 일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점입 가경이 아니라 점입 추경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추미애 장관의 이 사태가 너무 심각해서 지금 우리 강훈식 의원님은 뭐 충격적이라는 대목 하나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대목이 조금 사실은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뭐 이제 직접 감찰이 들어가고 그 PC를 포렌식까지 한다니까 드러나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 공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판결에 대개 이제 판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 재판부에 대한 판결 성향, 그래서 그걸 좀 더 꼼꼼히 분석해라든가 하는 이런 시험 치는 학생들이 어차피 검사도 재판에 들어가면 시험 치는 학생이니까 그 이 판사님의 그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판결 성향이 이랬다는 건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예. 사찰한 것은 아니고요. 그걸 이제 사찰이라고 해서 이낙연 대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진실이 다 밝혀질 거니까 봐야 될 대목이고 6가지인가 7가지인가 직무 배제 이유를 들었는데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이 대선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정치적 중립 훼손 그렇죠. 이 항목에 예, 예. 해당된다라는 그게 해석인데요. 지금 윤 총장은 빼달라고 했는데 언론사들이 추미애 장관이 이제 붙인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자꾸 윤 총장 공격하고 또 여당에 공격하니까 언론에 붙인 겁니다. 그건 언론이 물어보면 아실 거고 말도 안 되는 어느 도단의 이런 사안인데 문제는 이제 이쯤 되면요 대통령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추미애 장관도 대통령께서 임명하셨고 또 검찰총장도 우리 총장님 하면서 대통령께서 사실은 조국 수석이나 다른 민주당의 열사들은 윤석열 총장이 워낙 강직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초기부터.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모범적인 검사라고 예. 생각해서 임명했는데 이렇게 같이 임명한 사람끼리 지금 굉장히 큰 전쟁이 붙은 상태지 않습니까? 이러면 예. 빨리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리해야죠.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정말 신물이 납니다. 지금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총장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복잡한 심경일 것 같긴 한데 윤 총장 나름대로의 또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든 간에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희가 어떤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이것이 이렇게 여야가 토론할 때 자연스럽게 윤석열 총장은 야당이 편을 들고 여당은 추미애 장관 편을 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정치적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정치적으로 오염됐다. 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스스로가 굉장히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게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우리 최영도님이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 저는 좀 우리가 국회에서 바라봐야 되는 객관적 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말했던 여러 가지들 중에서 이런 비위 사실이라고 발표한 것을 현 장관이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다면 예. 그것은 또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문제들은 야당 의원님도 말씀처럼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 그걸 별개로 우리가 좀 정치적 관점을 좀 빼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 한 가지 하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윤석열 총장의 결단은 가령 여기에 이제 6가지 중에서 뭐 자신의 장모 이야기라든지 몇 가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의 판단 여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 저는 다만 이것을 우리가 정치권에서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 말 자체가 오히려 더 압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표현하고 싶고요. 다만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정치성으로부터 더 독립적인 결정인지를 저는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예. 본인도 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뭐 우리가 이렇게 더 압박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기존의 비교적 신중한 톤을 유지해 왔다가 굉장히 좀 센 톤, 이른바 그런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국정조사 추진하는 움직임 실제로 좀 있습니까? 강 대표가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실제로 검토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대표가 그런 말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는 분임에도 예. 불구하고 그런 강수를 뒀다는 것이 우리 당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재판부에 대한 이 조사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음. 그래서 아마 그런 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민주당의 국정조사를 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이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있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조금 전에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희들은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요구해왔고 이낙연 대표가 이왕 말을 했으니까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다 추미애 하자. 장관까지 포함하는. 추미애 포함해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모든 사건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저 월성 1호기부터 왜냐하면 월성 1호기 증거인멸 사건을 이제 대전지검이 수사를 하니까 정치적 수사라고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여당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다 그러면 그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부터 한번 보자. 월성 1호기 증거인멸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에서 계류되어 있는 그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등 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렇게 지금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물러나게 압력을 가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4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를 했고 지난 정부 때는 그 당시 정부가 굉장히 불편했던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인사상으로 이렇게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지난 4년 사이에 도대체 또 최근 1년 사이에 불과 1년 사이에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을 했던 분이 그리고 청문회 때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냐고 앞다투어 칭송했던 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나? 단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것. 바로 울산 청와대 몇 개 수석실이 개입되어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 그다음에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문제, 그다음에 옵티머스 같은 이런 펀드 문제, 모든 문제에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니까 이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서 갑자기 살아있는 권력, 그 악을 척결하는 검찰 수사에 대해 제동을 걸기 시작하고 윤석열 총장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다 뒤집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다 조사해야 됩니다.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연말 전국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요동치고 있다라는 표현들 그리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이 방송 전에는 굉장히 좀 웃으시면서 인사도 하고 하셨지만 이게 국회에서 또 만나보게 됐을 때는 또 어떤 표정을 지을지 참 우려스럽긴 한데요. 연말 전국 민생 법안도 처리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해야 되고 참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말 전국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되고 지금의 우려들 현실화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와 쟁점들은 쟁점대로
또 민생의 문제는 민생의 문제대로 토론할 수 있는 성숙된 의회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건 아마 야당도 동의하실 겁니다. 특히나 국민들의 어려운 문제 그리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마치 이런 정치적 상황을 연계해서 가령 예산안이라든지 뭐 이런 국정조사라든지 이렇게 연계하는 것이 옳은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 들고요. 네네. 특히나 이번에 예산 어렵게 야당과 함께 지금 상의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밀려 있는 법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민생 법안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누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안은 법안대로 하고요. 말씀대로 국정조사의 범위나 범주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뭐 우리 최영도 의원님한테 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하고 예. 그런 것들은 또한 국회에서 객관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금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노력은 노력대로. 예.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아쉬운 것들은 우리가 이런 국면이 될 때 꼭 연계하는 뭐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또 일부 이해가 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여당이 좀 더 다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네. 때문에 이제 야당은 그렇게 장치를 걸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최대한 힘을 합쳐서 좀 추진하고 또 네. 정치적 문제는 같이 국정조사에 할 것들은 하고 또 바를 것들은 발라가면서 이렇게 더할 건 더하고 바를 건 발라가면서 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최형도 의원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네,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 정말 시시비비를 다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안이 자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 하지 맙시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구심 또 제도의 여러 문제점들 같은 걸 다 고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뭐 강훈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 야당으로서는 민생의 어려움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556조 슈퍼 예산을 편성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조세 부담과 또 미래 세대에 대한 그 부채 부담을 일으켜 가면서 지난 정권 지난 시기에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뭐 뉴딜 사업이니 사실은 다 내역을 따라 보면 그런 것도 아닌데 예. 이름을 붙여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또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불효불급한 것은 좀 줄이고 시급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게 될 업종과 서민들 또 소상공인들한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의 여유를 미리 만들자라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뉴딜은 절대로 깎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쟁점이고 정책은 정책대로 따져나가면서 아무튼 지금 문제되고 있는 문제는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에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두 분께 공통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지만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이 오래된 갈등 그리고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이 갈등 구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왜 그리고 언제까지에 대한 두 분의 견해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번 일에 대해서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직무집행정지명령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징계 청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무집행 정지 명령으로 인해서 지금 직무가 정지되신 거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법무부 안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제 이 상황에서 입장을 말하게 되면 사실상 징계위원회는 무력화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뭐가 잘잘못이 됐는지를 따져볼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이죠. 물론 야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통령 입장을 내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본인의 손으로 자르세요. 이거를 이제 강요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잘잘못의 소명조차 제대로 이제 들어보지 못하고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윤석열 총장의 시간으로 남겨주신 거죠. 본인의 잘잘못이 있다라면 또 그거에 대한 입장을 소명하든지 예. 아니면 또 본인이 명명백과하다면 거취를 계속 유지하면서 본인이 싸움을 하든지에 대해서 전 기회를 준 거라고 보고요. 이것을 자꾸 내철하는 식의 정치적 공방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또 본질적인 문제로 만약에 대통령이 실제로 말하면 다른 게 다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나온 얘기들 보면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굉장히 묵인하고 있다 이런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내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묵인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징계위원회라는 게 최근에 규정이 바뀌었는데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다 구성을 합니다. 그 징계위원회 해부한다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그냥 결정하면 다 결정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 자신이 임명하고 그리고 사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중립성, 독립성을 위해서 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정부가 바로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예. 지금 스스로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 뭘 잘못하고 있길래 저렇게 난린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난번에 예결위원장께서 추미애 장관의 거친 답변 보고서 좀 적당히 하시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자제된 언어였죠. 오늘 당장 민주당에서는 이제 검사 출신의 율사 출신의 조홍천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나갔다. 추미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여당 중진인 법사 역시 율사 출신 이상민 의원도 예. 뭐 공수처를 법을 바꾸고 하는 이런 난폭한 언어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문제는 지금 사실은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을 했던 대통령이 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총장을 자를 수 없는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바로 법무부 장관이 다 구성해서 다 결정하게 되는 징계위원회라는 요식 절차에 넘겨서 이렇게 손에 피를 안 묻히려는 이런 정도인데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려고 했던 노무현 정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법, 우리 검찰의 독립성과 진일보한 제도적 진전을 가져왔던 부분을 이 정부에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그냥 관계에서 상황 정리만 객관적인 이야기만은 좀 하면 검사는 검사 징계법상에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7조 3항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징계위원회는 청구자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 빠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징계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 빼놓고 이제 뭐 두 번째는 뭘 잘못했냐 이랬는데 사실은 할 말이 많죠. 제가 이 부분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유기다.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상황을 유지시킬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국정조사라도 명백하게 다 밝히자라고 하면서 예. 윤석열 총장의 잘못에 대해서는 왜 명백하게 밝히자고 이야기 안 합니까? 저는 다 밝히는 게 맞다. 그리고 국정조사도 그런 기조로 논의하는 것은 옳다 봅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은 잘못한 게 없다라는 식의 논리는 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 들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중심을 잡아줘야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기로입니다.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데 저희가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의 갈등 구도로 인해서 좀 늦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장을 선출하기 위한 여야가 선임한 추천위원들 그리고 중립적인 추천위원들이 오늘 네 번째 만났습니다. 그런데 별로 기대가 안 된다는 얘기가 양쪽에서 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공수처장을 초대 공수장을 뽑기 위한 그런 기로에 서 있는지 아니면 민주당이 독자적인 별도의 또 법안을 공수처 관련 법안을 만드는 기로에 서 있는지 두 분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회의 기대 안 된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두 분은 좀 기대하세요? 어떻습니까? 지켜봐야죠. 지켜보고 끝까지. 네, 추천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추천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자 우리 그 공수처는 사실 위헌 시비도 있고 네. 지금 위헌 심판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에 결론이 나야겠지만 지금 여당에서 이렇게 여기 목을 매니까 네. 제도를 법을 만들었으니까 자리를 채우자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4년 전에 이미 제도가 있고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자리를 안 채우고 있는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인사도 같이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진행하자고 했고 우리가 네. 공수처 추천위원도 추천했고 또 우리 후보도 추천을 했습니다. 그 네. 추천위원들이. 그런데 지금 공수처 추천위원들이 돌연 아니 이게 법이 잘못됐다면서 이건 법에 의해서 위임받은 추천위원들이 추천 활동을 중단한 사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네, 네. 예. 그걸 이제 얼마 전에 여야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이 만나서 시정을 요구했고 국회의장이 공수처 추천위원회를 재가동시키라 해서는 오늘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공수처 추천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밤을 새워서라도 공수처장 후보를 2명을 압축해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그 최선을 다할 것이고 왜냐하면 제도적 결함도 있고 고위공직 비리, 부정부패 비리를 수사하자는 것은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네. 그건 우리 야당 내에서도 오랫동안 주장해온 바도 있고 문제는 이 위헌성 문제는 이제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네. 공수처장을 제대로 뽑아야 됩니다. 공수처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고위공직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본인 스스로가 책임해야겠죠. 네. 그다음에
공직 수사라는 게 굉장히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사한다고 아무나 불러서 조사하고 더구나 이 공수처의 권한이 무제한입니다. 거의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가져올 수도 있고 첫 단계에서부터 첩보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더 이런 수사와 기소를 좀 정확히 할 수 있는 법조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예. 뽑자고 하는 것이 지금 압축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뽑아주는 것이 공수처 추천위원회의 일이고 이 과정을 우회해서 그냥 이 야당의 추천 자체를 야당에게 약속했던 비토큰을 다 빼앗고 우리가 좋은 사람 뽑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이미 정의당에서도 반대하고 있고요. 예, 여당의 중진 열사 출신의 중진이신 이상민 의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그래서 제대로 공수처장을 뽑아서 공수처 가동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대한 지금까지의 흐름들을 저희가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오늘 밤을 새워서도 그 얘기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회의가 잘 안 될 경우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다음 행보를 이미 사실상 정해 놓은 것 같은 분위기, 뉘앙스를 많이 풍겼습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또 역풍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만큼 또 그걸 감안하고라도 굉장히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거기까지 안 가는 게 좋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야당 의원님들 또는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별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하셨고 그게 지난 한 5년 동안입니다. 네. 제가 국회의원 5년째인데요. 처음 해서 저희는 대선 때부터 공약을 이걸 거르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2017년에 그랬죠. 18년에 지방선거에서도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압승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또 이번에 180석까지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네. 그 지난 연말에 뭐라고 했냐면 이거 말이야 선진화법을 다 막아가면서 온몸으로 지금 몇 분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야 예. 의원님들이 이렇게까지 다 막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것들을 하겠다라는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심 안 하고 정말 합의해서 발 만들어내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야당 의원님들한테도 약간 안타까운 것은 왜 이걸 끌어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검찰개혁은 적극적으로 하자 말이야. 그리고 좀 나가자라는 이미지를 좀 만들어 놨으면 예. 지금 야당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신중하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을 텐데 지난 몇 년간 반대를 정말 줄기차게 해왔거든요. 마치 위원이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가 있으니까 그거 결정 보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논리로는 국민들이 봐도 검찰개혁을 반대하는구나라는 이미지밖에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하자. 그리고 그런 법안을 다시 개정하는 사안까지 안 가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좀 보고요. 네. 오히려 역설적으로는 그런 진정성을 실제로 추천위원회에서 만들어낼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시간을 그래도 조금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 1분 정도만 더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앞으로 공수처에 대한 오늘 회의 이후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어떤 카드들 저는 준비하고 공수처 계십니까? 추천위원회가 특히 변협회장하고 그다음에 여야는 추천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립적인 걸로 해서 저기 변협회장하고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장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이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이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추천할 수 있도록 예. 그 굉장히 좀 논의를 압축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만약 공수처 출범이 그렇게 급하다면은 지금 법 바꿀 생각부터 할 게 아니라 예. 오늘 밤을 새워서 또 며칠을 새워서라도 압축에 콘클라베식으로 압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게 그게 더 빠르지. 지금 뭐 오늘 적당히 한번 해보고 또 피겨 삼아서 내일 다시 법안 소위에서 법안을 만들고 12월 2일 날 통과시키고 네. 다시 추천회의 구성하고 언제 공수처 출범시키려고 그럽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선에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변협 회장을 중심으로 그나마 중립적이고 그나마 독립적일 수 있는 공수처장을 압축하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 주길 정말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면은 지난 4년 동안 뭐 했냐 그러는데 지난 4년 동안 분명히 특별감찰관 제도도 있고 북한 인권이사 재단도 있는데
그거 그동안 안 채운 민주당은 뭡니까? 예. 앞뒤가 서로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다른 거죠. 그 자꾸 그거를 같은 거죠. 법을 지켰기 때문에. 특별감찰제도는 청와대를 감시하는 거고 네. 공수처는 국회의원하고 검사들을 다 감시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범주에 있는 거를 같이 놓으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공수처 이야기하는데 특별감찰제를 임명 안 했다라는 논리로 특별감찰관이 설득력이 있었으면 지금 되겠습니까, 많은 의원님? 공직 비리가 해결이 됐습니다. 예. 아니, 청와대 그건 저는 감찰부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를 갖고 여기다 할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 정부 지난 한 때 5년 동안의 토론에 대한 민정수석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좀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좀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아름다운 합의를 하는 모습들이요. 지금까지 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